복순아, 왜 계속 그러니? 복순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끙끙, 와랄. 복순아, 밤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상철은 복순이의 짖음에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걔가 너무 시끄러워요. 평소에는 이런 애가 아닌데. 다음 날 아침 더욱 이상한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복순이는 사료를 전혀 먹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새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순아, 네가 뭘 알고 있는 거니? 경남 하동의 작은 시골 마을, 며칠째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75세의 이분자는 연노란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쓴 채 마을 외곽 냇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물이 많이 불어나 있어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가 언제까지 올 건가? 분자는 중얼거리며 고무신 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빗물을 느꼈습니다. 냇가 근처에는 쓰러진 나무들과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물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잉, 끼잉 하는 애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분자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저게 웬일이야? 분자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불어난 물 위에 흰 진돗개 한 마리가 새끼 두 마리를 입에 물고 등에 업은 채 물살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미개는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었지만 급류 때문에 계속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작고 약해서 어미의 입과 등에 매달려 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안 되겠다. 분자는 마을로 뛰어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 개가 떠내려가고 있어. 분자의 외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과 젊은 청년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분자 아주머니, 어디에 있어요? 이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봐요. 분자가 물 위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도 어미개와 새끼들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로프 가져와. 장대기도. 마을 사람들은 재빨리 구조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비가 세게 내리는 가운데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장이 긴 낚싯대에 그물을 달아서 물속으로 뻗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로프를 잡고 물가에서 대기했습니다. 어미개는 지쳐가고 있었지만 새끼들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점점 더 세져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청년 하나가 물속으로 들어가 어미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미개는 사람을 보더니 마지막 힘을 내어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침내 어미개와 새끼 두 마리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박수를 쳤습니다. 구조된 어미개는 온몸이 젖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새끼들도 작은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미개는 떨리는 몸으로 새끼들을 품에 안고 하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하지?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분자는 주저없이 나섰습니다.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 이 상태로는 밖에 둘 수 없어. 분자 아주머니 괜찮겠어요? 혼자 사시는데. 이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인연이지. 분자는 어미개와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분자는 서둘러 따뜻한 담요를 준비했습니다. 마루 한쪽에 담요를 깔고 어미개와 새끼들을 눕혔습니다. 이제 괜찮다. 여기서 쉬어라. 분자가 부드럽게 말하자 어미개는 분자를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분자는 부엌에서 따뜻한 우유와 밥을 준비했습니다. 새끼들을 위해서는 이유식도 만들었습니다. 어미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분자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분자는 어미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 가족이 생겼네. 어미개는 분자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들도 따뜻한 담요 위에서 어미에게 붙어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름도 지어줘야겠다. 분자는 세 마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흰색이니까,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으니까. 밤이 깊어가면서 비도 조금씩 그쳤습니다. 분자는 어미개와 새끼들이 편안히 잘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집도 이제 다시 살아나겠구나. 분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미개는 새끼들을 보살피면서도 가끔 분자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들도 안전한 곳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분자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외로운 자신을 위해 하늘이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분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진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루에서는 어미개와 새끼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자는 일찍 일어나 어미개와 새끼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미개는 밤새 새끼들을 품에 안고 있었고 새끼들도 건강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잘 잤니? 분자가 부드럽게 말하자 어미개가 눈을 떴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분자는 어미개를 바라보며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는 흰색이고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으니까 복순이라고 부를게. 어때? 복순이라는 이름을 들은 어미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새 이름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분자는 두 마리 새끼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한돌이, 너는 두돌이. 어때? 좋은 이름이지? 새끼들은 아직 어려서 이름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분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반응하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분자는 복순이를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했습니다. 새끼들을 위해서는 우유에 밥을 말아서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복순아, 배고프겠다. 천천히 먹어. 분자가 밥그릇을 내려놓자 복순이는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계하던 복순이가 이제는 분자를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들도 분자가 만든 이유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돌이는 활발한 성격으로 이것저것 궁금해하며 돌아다녔고 두돌이는 조용한 성격으로 어미 곁에서 얌전히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순이는 분자의 손길에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복순이가 이제는 분자가 부르면 바로 달려오곤 했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 분자가 부르면 복순이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분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있곤 했습니다. 지붕 밑 그늘진 곳에서 한돌이와 두돌이는 제잘되듯 울며 놀았습니다. 두 마리가 서로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분자는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들이 내 늙은 삶에 생기를 주네. 분자는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잃어버렸던 활력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는 분자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자가 무언가를 생각하며 멍하니 있을 때면 조용히 다가와서 머리를 기대곤 했습니다. 마치 분자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분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그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이고 아파. 분자가 허리를 잡고 주저앉자 복순이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복순이는 분자 곁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분자의 손을 살짝 핥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고마워, 복순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분자는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새끼들도 분자와 친해졌습니다. 한돌이는 장난꾸러기라서 분자의 고무신을 물어가곤 했습니다. 두돌이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분자가 부르면 얌전히 다가와서 무릎에 앉곤 했습니다. 한돌아, 내 신발 갖고 가면 안 된다. 분자가 웃으며 말하면 한돌이는 장난스럽게 꼬리를 흔들며 도망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분자는 복순이 가족과 함께 마루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복순이는 분자의 옆에 앉고 새끼들은 어미와 분자 사이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정말 신기해. 너희가 온 다음부터 이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 분자는 복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하루가 금방 지나가네. 복순이는 분자의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새끼들도 분자 주변을 맴돌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분자의 방에는 오랜만에 사람이 아닌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복순이 가족이 온 후로 집 전체가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복순이는 새끼들과 함께 마루에서 잠을 잤습니다. 분자는 방에서 잠들기 전에 항상 복순이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잘 자라, 복순아. 한돌이, 두돌이도 잘 자. 분자의 인사에 복순이는 작게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분자는 복순이가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순이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아, 왜 그렇게 봐? 분자가 물으면 복순이는 분자에게 다가와서 머리를 비볐습니다. 분자는 복순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준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 가족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었고 분자는 외로움을 달래줄 가족을 얻었습니다. 새끼들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돌이는 더욱 활발해졌고 두돌이는 점점 의젓해졌습니다. 복순이는 훌륭한 어미가 되어 새끼들을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분자는 복순이 가족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순이는 분자의 미소를 보며 자신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복순이 가족의 진짜 집이 되었고 분자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복순이 가족이 분자의 집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평화로운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분자는 복순이와 새끼들과 함께 마당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돌이와 두돌이는 마당 한쪽에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복순이는 분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삐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복순이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고 새끼들도 무서워서 어미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분자는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런 시골까지 차를 몰고 왔나? 분자는 의아해하며 일어났습니다. 대문 밖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나 볼 법한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먼저 내린 사람은 48세의 상철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에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내린 사람은 45세의 며느리 미라였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연락 못 드렸어요. 상철이 과장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예뻐지셨어요.
미라도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분자는 10년 넘게 찾아오지 않던 아들과 며느리를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기보다는 의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복순이는 상철과 미라를 보더니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털을 곤두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라를 향해서는 더욱 강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 걔가 왜 이렇게 사나워요? 미라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분자는 복순이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한 복순이가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철은 복순이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 개들은 뭐예요? 언제부터 키우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에 장마 때 구해줬어. 분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미라는 새끼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나이 드신 분이 개를 이렇게 많이 키우시면 관리가 어렵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 이 아이들이 내 가족이거든. 분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상철과 미라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원래 계획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왔냐? 분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못 찾아뵌 것이 죄송해서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상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왔다. 이 아이들 좀 봐줘라. 분자가 복순이와 새끼들을 가리켰습니다. 개. 미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순이는 계속해서 상철과 미라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새끼들도 어미의 반응을 느끼고 분자 뒤로 숨었습니다. 복순아, 왜 그래? 이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야. 분자가 복순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순이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철은 집 안팎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많이 낡았네요. 수리 좀 해드릴까요? 수리는 무슨, 이대로도 충분해. 분자는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마당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어떻게 사세요? 너무 불편하실 텐데. 불편한 거 없어? 복순이와 새끼들이 있어서 외롭지도 않고. 분자는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과 미라는 분자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복순이는 식사 내내 상철과 미라를 지켜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왔어요. 상철이 말했습니다. 걱정은 무슨, 10년 동안 안부 전화 한 번 없던 주제에. 분자의 말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바빠서 이제부터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식사 후 상철과 미라는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분자는 그들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면 복순이랑 새끼들한테 인사 제대로 해라. 이 아이들이 우리 집 가족이거든. 그날 밤 복순이는 평소보다 더 자주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새끼들도 어미의 불안을 느끼고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분자는 복순이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복순아, 왜 그렇게 불안해? 뭔가 이상한 게 있니? 복순이는 분자를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과 미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서울에서 좋은 것들 사왔어요. 상철이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식품이랑 좋은 음식들이에요. 미라도 애써 친근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더 강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자는 복순이의 반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걔는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무언가를 감지한다고 했는데 혹시 복순이가 뭔가를 알아차린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상철과 미라가 다시 찾아온 지 이틀째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며 분자를 설득하려 했던 아들 내외가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꾼 것입니다. 엄마, 제가 장작 패드릴게요. 상철이 새벽부터 마당에서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평생 살아온 상철이 장작을 패는 모습은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유기농이에요. 서울에서도 귀해요. 미라는 된장국에 꽃까지 꽂아서 상에 올렸습니다. 평소 집안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미라의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분자는 이런 과잉 친절이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너희답지 않게. 엄마 건강이 제일이죠. 상철이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부터 자주 와서 효도할 거예요. 하지만 복순이는 이들의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잔뜩 경계하며 상철과 미라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분자에게 다가갈 때마다 으르렁거리며 중간에 끼어들곤 했습니다. 복순아, 왜 계속 그러니? 분자가 복순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순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순이가 밤마다 마당에서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밤에 거의 짖지 않던 복순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끙끙, 왈랄. 복순이는 낑낑대며 분자의 방 앞에서 짖었습니다. 마치 분자에게 무언가를 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아, 밤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분자가 나와서 복순이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상철은 복순이의 짖음에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걔가 너무 시끄러워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평소에는 이런 애가 아닌데. 분자는 복순이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이상한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복순이가 어제 먹다 남긴 사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비린내가? 분자는 사료 그릇을 맡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냄새가 나지 않던 사료에서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복순이는 그 사료를 전혀 먹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새끼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료에는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복순아, 왜 밥을 안 먹어? 분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복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사료를 거부했습니다. 미라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사료가 상한 건 아닐까요? 새로 사드릴게요. 하지만 복순이는 미라가 새로 가져온 사료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경계하며 멀리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분자는 복순이의 이상한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복순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아, 내가 뭘 알고 있는 거니? 분자가 복순이에게 물어보자 복순이는 분자를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복순이는 또다시 분자의 방 앞에서 짖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하게 짖었습니다. 분자는 복순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복순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다음 날 분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서 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장님, CCTV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복순이가 자꾸 이상하게 행동해서요. 그럼요, 분자 아주머니. 한번 봅시다. 이장이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철과 미라가 자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미라가 몰래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죠? 이장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라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어 복순이의 사료 그릇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분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뭔가 사료에 섞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장도 의아해했습니다. CCTV를 더 돌려보니 미라가 작은 약봉지 같은 것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료에 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분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복순이의 사료에 무언가를 몰래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순이가 왜 사료를 안 먹었는지 이제 알겠네요.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분자는 복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복순이는 마치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는 듯 분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내가 나를 지켜준 거구나. 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분자는 잠들기 전에 복순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복순아.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복순이는 분자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새끼들도 분자 주변을 맴돌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자는 복순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CCTV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순이는 분자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아, 내가 나를 지켜줬구나. 분자는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람보다 걔가 더 믿을 만하다니. 복순이는 분자의 말에 꼬리를 살짝 흔들며 분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자를 향한 깊은 애정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상철과 미라가 여관에서 나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과장된 친절함을 보이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도 효도하러 왔어요. 상철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청소를 도와드릴게요. 미라도 애써 상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분자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CCTV에서 본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자는 침묵을 지키며 복순이와 새끼들을 바라봤습니다. 복순이는 미라를 보자마자 더욱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리며 미라에게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어머, 이게가 왜 이렇게 사나워졌어요? 미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분자는 미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나쁜 사람을 잘 알아봐.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분자는 대답 대신 복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순아, 어제 고생 많았지? 나쁜 사람들이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었구나. 상철과 미라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분자의 말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라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점심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분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미라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이 밥도 내가 직접 챙길 거야. 분자가 말하자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자는 부엌에서 복순이와 새끼들의 밥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복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 할머니가 직접 챙겨줄게. 복순이는 분자가 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제까지 거부하던 식사를 다시 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사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오후에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분자가 미리 부탁해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자 아주머니 말씀하신 일 처리하러 왔습니다. 이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바로 진행해 주세요. 분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철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분자는 이장과 함께 마당에 상을 차리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려고 해. 유언장요? 상철과 미라가 동시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미리 정리해둬야지. 분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재산 상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분자는 복순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전 재산은 복순이에게 물려주려고 해. 뭐라고요? 상철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걔한테 재산을요? 미라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나를 구해준 고마운 아이거든. 분자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장이 서류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복순이와 새끼들을 돌봐줄 사람은 누구로 하시겠어요? 그건 복순이가 정하는 거야. 복순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맡길 거야. 분자가 말했습니다. 상철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한테 물려주시는 게... 가족? 분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해? 엄마, 그건... 상철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순이를 때리거나 해코지한 자에게는 한 푼도 못 줘.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조건은 좀...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복순이한테 나쁜 짓 할 생각이라도 있어? 분자가 미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미라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장이 유언장 작성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분자는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상철과 미라는 충격에 빠진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장님, 이 유언장 효력이 확실한 거죠? 상철이 확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분자는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이제 너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복순이는 분자의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새끼들도 분자 주변을 맴돌며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과 미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정말 걔한테 재산을 다 준다는 거야? 미라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상철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상철과 미라가 유언장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관에서 밤새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상철은 술에 의지해 스트레스를 달래려 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술 마시면 뭐가 달라져? 미라가 상철을 말렸지만 상철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걔한테 재산을 준다니 말이 되냐고. 상철이 술에 취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상철은 술 기운에 분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와서 분자의 방 앞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와봐요. 걔한테 재산을 주겠다고. 그럼 나보고 뭘 어쩌라고. 상철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순이는 상철의 술 취한 모습을 보고 더욱 경계했습니다.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서서 으르렁거렸습니다. 분자는 방에서 나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 취해서 무슨 짓이야? 당장 돌아가. 엄마, 정신 차려요. 걔가 뭐라고 재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철이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복순이는 나를 구해준 은인이야. 너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지. 분자의 말에 상철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도 급히 달려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상철 씨, 술 취해서 이러면 안 되죠. 이장이 상철을 말렸습니다. 이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걔한테 재산 주는 게 정상이에요? 상철이 이장에게 따졌습니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분자 아주머니가 정하실 일이지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때 미라가 뒤늦게 나타나서 상철을 끌어갔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부끄러우니까 들어가요. 다음 날 아침 어젯밤 소동 때문에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분자는 이장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장님, 마을 사람들 좀 불러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분자 아주머니? 어젯밤 일 때문에 정리할 게 있어요. 그리고 보여드릴 것도 있고요. 분자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마을 사람들이 분자의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상철과 미라도 어색한 표정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장이 사람들 앞에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분자 아주머니가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모였습니다. 분자는 복순이와 새끼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작은 모니터를 꺼냈습니다. 어제 제 아들이 술 취해서 소란을 피웠는데 사실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분자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분자는 모니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복순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미라가 밤중에 일어나서 복순이의 사료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장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분자는 계속해서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복순이가 사료를 안 먹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영상에서 미라가 작은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어 사료에 뿌리는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미라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보지 않는지 확인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분자가 실제 봉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수면제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미라는 울먹이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분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복순이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조용히 하라고. 미라가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상철도 결국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분자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복순이가 없었으면 나는 영영 모를 뻔했어. 내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 했다는 것을 말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상철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철과 미라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걔한테 수면제를 주다니.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분자 아주머니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분자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효도는 연극이 아니야.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다니. 복순이는 그들을 향해 한 번 짚고는 분자 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분자를 지켜냈다는 듯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분자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장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유원장은 그대로 유효하겠군요. 당연한 결과죠. 상철과 미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자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분자 아주머니가 옳은 결정을 하셨어요. 복순이가 진짜 영리하네요. 걔가 사람보다 낫다니까요. 저런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면 안 되죠. 그날 저녁 상철과 미라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자는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뉘우치면 언젠가는 용서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복순이와 새끼들은 분자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상철과 미라가 마을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분자는 복순이와 새끼들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순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 나쁜 짓을 해도 내 자식이니까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있더라. 분자가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복순이는 분자의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분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며칠 후 아침 분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한돌이와 두돌이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복순이는 그늘에서 새끼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계세요? 분자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상철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결 겸손해 보였습니다. 왜 또 왔어? 분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상철을 보더니 으르렁거렸지만 일주일 전처럼 강하게 경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상철의 변화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가 너를 경계하는데 뭔 얘기를 해? 분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상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자는 상철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라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도 직장 그만두고 이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갑자기 왜? 분자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 살아왔더라고요. 돈과 욕심에만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쳤어요. 상철이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상철의 말을 듣더니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으르렁거리는 것은 멈췄습니다. 복순이를 제가 직접 돌봐보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께도 진짜 효도하고 싶어요. 상철이 말했습니다. 말로는 뭘 못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더니 결국 복순이한테 나쁜 짓을 했잖아. 분자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상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복순이 간식이에요. 제가 직접 사왔어요.
복순이는 상철이 내민 간식을 조심스럽게 냄새 맡아봤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자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맛있어? 상철이 복순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복순이는 상철을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분자는 이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복순이가 상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상철은 매일 분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복순이의 밥을 직접 챙기고 마당 청소를 하며 새끼들과도 놀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순이가 여전히 경계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진심으로 복순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돌아, 두돌아, 이리 와. 상철이 새끼들을 부르자 한돌이와 두돌이가 뛰어왔습니다. 상철은 새끼들과 함께 놀아주며 웃었습니다. 분자는 상철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복순이는 상철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상철이 부르면 달려가고 상철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자는 복순이와 상철이 함께 마당을 거니는 모습을 보며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장님, 유원장 수정하고 싶어요. 어떻게 수정하시려고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복순이를 정성껏 돌보는 조건으로 상속은 아들한테 넘기려고 해요. 분자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마음 바뀌셨어요? 이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복순이가 인정하는 사람이니까요. 복순이보다 사람을 더 잘 아는 존재는 없어요. 분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분자는 상철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상철아, 유원장 수정했어. 네. 어떻게요? 상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복순이와 새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해주기로 했어. 분자가 말했습니다. 상철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약속 지킬게요. 약속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분자가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상철과 분자 사이에 앉아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복순이와 새끼들과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순아, 고마워. 내가 나를 바꿔줬어. 상철이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상철의 손을 하즈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새끼들도 상철 주변을 맴돌며 뛰어놀았습니다. 분자는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순이가 정말로 이 가정에 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분자의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복순이와 새끼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상철은 돗자리를 펼쳐놓고 복순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한돌아, 두돌아, 이리 와. 상철이 부르자 두 새끼가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한돌이는 여전히 장난꾸러기였고 두돌이는 의젓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분자는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와 상철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달라졌네. 너도 이 집 분위기도 엄마 덕분이에요. 그리고 복순이 덕분이고요. 상철이 복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었을 거예요. 복순이는 상철의 말을 듣더니 꼬리를 흔들며 상철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는 상철을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분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돈이나 욕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거 말이야. 상철은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내가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엄마를 지켜주고 저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새끼들도 분자와 상철 주변을 맴돌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한돌이는 분자의 무릎에 올라가 애교를 부렸고 두돌이는 상철의 손을 하차주었습니다. 참 신기해.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복순이가 너를 이렇게 바꿔놨구나. 분자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복순이뿐만 아니라 엄마도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셨잖아요. 상철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분자 아주머니, 수정된 유언장 가져왔어요. 이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분자는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상철이한테 상속하는 거네. 하지만 조건이 있죠? 이장이 확인했습니다. 물론이지. 복순이와 새끼들을 평생 돌보는 게 조건이야. 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약속드려요. 복순이 가족을 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겠어요. 복순이는 상철의 말을 듣더니 상철을 바라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상철의 약속을 믿는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이장이 떠나고 나서 가족들은 다시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하늘이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복순아,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어. 분자가 복순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복순이는 분자의 손을 가만히 하차주며 자신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새끼들과 놀아주며 말했습니다. 한돌아, 두돌아, 너희들도 이 집의 소중한 가족이야. 새끼들은 상철의 말에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습니다. 마당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분자는 복순이 가족을 위한 특별한 밥을 준비했습니다. 상철도 옆에서 도와주며 정성스럽게 사료를 챙겼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모두 가족이네. 분자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진짜 가족이에요. 상철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순이는 분자와 상철 사이에 앉아 조용히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새끼들도 어미 곁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분자는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순아,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이놈이 사람 못 됐을 거야. 분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분자를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상철도 복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앞으로 평생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절대 떠나지 않을게. 하늘은 이미 개어 있었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복순이 가족과 사람 가족이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분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마에 떠내려가던 복순이 가족을 구했더니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았어. 상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복순이가 저희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줬어요.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복순이의 눈동자는 오늘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장마에서 시작된 인연이 결국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짜 가족을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분자 할머니와 복순이 가족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